서포터즈 8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수업 자료 만드실 때 사용하면 좋은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툴은 미리캔버스인데요. 선생님의 서포터즈 7번째 영상 꿈 명함 만들기 활동에서도 소개했던 사이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리캔버스를 함께 알아볼까요? 미리캔버스는 무료 서비스로 운영 중이고 개인, 학교, 기업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요소는 미리캔버스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제휴사와의 계약을 통해 사용 허가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수업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크롬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미리캔버스 접속하시면 하단에 크롬 브라우저 살펴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크롬을 먼저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된 뒤에는 크롬을 통해서 미리캔버스를 열어주세요. 검색창에 미리캔버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 굉장히 간단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아래에 있는 소셜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난 뒤에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왼쪽 하단에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의 편집창 보이시나요?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PPT 교환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그 연습 과정에서 미리캔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편집창을 수정해 봐야겠네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어야겠죠. 왼쪽 상단에 설정 이 부분을 가시면 오른쪽에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를 수정 가능한데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만드는 목적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 볼게요. 자, 바로 이 정사각형의 편집창이 직사각형으로 변경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편집창 수정은 완료가 되었고요. 먼저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제목을 입력하는 이유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 그 파일의 이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분하기 쉽게 이제 만드시는 교환의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서포터즈 8번째 영상이라고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템플릿을 불러오는 건데요. 미리캔버스에는 정말 많은 템플릿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템플릿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 목차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셔야겠죠. 아래로 내려보면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템플릿만 활용해도 아주 다양한 교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선택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13, 요 13이라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한국사 핵심 정리라고 하는 이 템플릿에 13가지 페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구성이 각각 다른 13개의 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 번에 불러오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이 점점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13페이지가 다 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사용하실 페이지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페이지들을 삭제하는 방법은 그 페이지 오른쪽 위에 이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삭제가 돼요. 저는 제일 첫 페이지를 함께 수정해 보려고 해요. 첫 페이지만 수정해 봐도 뒷페이지는 또 수정이 가능하시겠죠. 제일 먼저 글자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하고 싶은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2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럭 처리된 거 보이시죠? 원하는 위치에 놓고 글자를 수정해 주세요. 저는 자2의 정리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도 한번 수정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2020년도로 바꿔주고 여기도 2020년도로 바꿔볼게요. 과목에는 진로라고 적어줄게요. 여기 아예 성명, 여기는 선생님들의 성함을 적어보셔도 좋겠네요. 저는 캠퍼스 멘토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수정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2의 정리 텍스트 박스가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예리쌤이라는 단어가 안 눌리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위아래를 줄이고 싶을 때는 상하, 중앙에 있는 요 초록 색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가 작아졌죠. 이제 예리쌤이라는 단어가 클릭이 됩니다. 변경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글자 내용만 수정했는데도 벌써 메인 페이지가 완성된 느낌이죠.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만 수정해도 되지만 추가로 텍스트 상자를 불러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글 상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자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당겨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원래 템플릿에 없던 텍스트 박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너무 시시하죠. 이제 글자 모양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글자를 선택하시고 왼쪽 창이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폰트도 변경이 가능하고 글자 크기, 굵기, 기울기, 밑줄 이런 효과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렬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하고요. 글자의 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 색깔은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글자 조정에 들어가 보면 자간, 행간, 장평 이런 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곽선, 그림자, 그라데이션, 곡선 이런 효과들도 넣을 수 있네요. 저는 제일 먼저 폰트를 수정해 볼게요. 검은 고딕에서 요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글자 폰트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글자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지금 요 188.4가 글자 크기인데 한 170으로 줄여볼게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에 있는 숫자들 중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혹은 이 텍스트 박스에 대각선에 있는 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요걸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글자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위치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글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글자를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글자색 여기에 컬러 요 모양을 눌러주시면 팔레트가 보여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컬러들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 이외의 컬러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색깔 좋은 것 같아요.
텍스트에서 또 다른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외곽선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클릭하셔서 V 체크 해주시고요. 외곽선의 색깔을 설정해주세요. 배경이 블랙이니까 화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께를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텍스트로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텍스트만 넣으면 조금 아쉽지 않나요? 미리 캔버스에는 되게 다양한 아이콘들,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불러오느냐? 왼쪽에 있는 요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연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연필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별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사진, 이렇게 사진만 눌러주시면 사진의 이미지들만 모아지고요. 만약에 아이콘을 위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비트맵 또는 일러스트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까 본 사진 중에 요 연필을 잡고 있는 손 사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미지를 이동시키려면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옮겨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텍스트 상자랑 동일하게 대각선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콘을 조금 더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연필이 있으니까 책을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들의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러스트만 누르셔서 이 안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책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이 아이콘의 컬러를 변경할 텐데요. 여기에는 지금 탁한 초록색, 빨간색 이 두 가지의 컬러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왼쪽 창에 또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컬러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초록색은 노란색으로, 빨간색은 보라색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에는 책 색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지금 이 색깔로 변경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또 조정해 볼 수 있겠죠. 혹시 불러왔던 아이콘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삭제하고 싶은 아이콘을 클릭하고 왼쪽 창 오른쪽 상단에 이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한 요소들 말고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 선생님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불러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내 이미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내 이미지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이후에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 선택하여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방금 불러온 이미지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러온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편집창에 이 이미지가 나타나죠. 사이즈도 수정해 보고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는 회전도 가능해요. 이미지 클릭하고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걸 눌러서 좌우로 움직이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각도로도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글자 효과 넣고 아이콘들만 불러와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교환이 완성되었죠. 이렇게 뒷페이지까지 수정을 하셔서 직접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 알아두셔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PNG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PPT로 다운로드 할 거예요. PPT로 출력을 하셔야 선생님들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PPT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이 옵션은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권장드리고요. 편집한 페이지들을 선택하셔서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용량이 조금 클 것 같아서 1페이지만 선택해 볼게요.
선택이 다 되셨으면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게 다운로드 되고 있는 중이에요. 페이지가 많을수록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차분히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됐다는 페이지가 뜨면 아래에 다운로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 화살표 클릭하시면 폴더를 열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드신 자료들 다른 선생님들과 자주 공유하시잖아요.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도 바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금 눌렀던 다운로드 버튼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유하기 창이 뜨는데요. 디자인 문서 공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공유 링크 권한을 복제 가능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이 파일을 공유받으신 선생님께서 복제해서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안을 좀 요구하는 문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 사용을 버튼 클릭해 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한 뒤에 URL을 복사해서 메일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그냥 URL만 복사해서 전송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공유받아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교환 만드는 방법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은 직접 활용해 보시진 않아서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 사이트라 교환 만드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캠퍼스 멘토에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도 소개해드리고 영상들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선생님의 서포터즈는 9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